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천안 안서동의 자취방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 고향은 경상도인데 천안에서 인테리어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은 대학이 많죠. 그래서 자치촌도 많고 그 규모도 상당합니다. 특히 안서동은 전국에서도 꽤나 큰 자치촌일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신입생으로 천안으로 오던 2001년으로 거슬러 가네요. 개강을 앞둔 2월 말쯤 전 자취방을 구하러 어머니와 함께 안서동에서 방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월 말이면 웬만한 방들은 다 계약이 끝나서 좋은 방을 얻기가 불가능하죠. 하루를 꼬박 돌아다녀도 괜찮은 가격에 시설이 좋은 방을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저녁 무렵에 초등학교 후문 쪽에 있는 건물에 가보니 마침 방이 하나가 남았더랬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방도 꽤 크고 좋더군요. 주인 아주머니는 방도 하나 남았고 빨리 방을 채워야 좋을 테니 다른 방보다 싸게 계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땐 마냥 좋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방만 싸게 준다는 게 말입니다. 어쨌든 부랴부랴 이사를 하고 전 앞으로 살게 될 31호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고향을 떠나 자취를 한다는 게 설레고 무섭더라고요. 그날은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아직 살림살이가 완벽히 구비되지 않았을 때라 그 넓은 방에 이부자리 하나만 펴놓고 천장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방문 위쪽 천장에 도배된 벽지가 한 부분만 누렇게 변색이 됐더라고요. 아시겠지만 벽지는 길게 반복해서 바르죠. 새로 도배를 했을 텐데 유난히 그 부분에 색이 틀려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밤이 지났습니다. 어쨌든 별일 없이 1학년 1학기가 시작되고 하루하루를 놀고 과제를 하며 보내고 있었죠. 건축과나 실내 디자인과는 과제가 산더미입니다. 이상한 일은 체육대회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1학년이라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뛰고 뒤풀이에 가기 위해서 씻으려고 잠시 집에 들렀죠. 세수만 대충 하고 가려던 저는 여느 때처럼 세면대에서 물을 틀고 얼굴에 물을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세면대 위엔 거울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러실지는 모르지만 세수를 하고 자기 얼굴을 한 번쯤 보지 않나요? 그날 저도 얼굴에 두어 번 물을 묻힌 다음 고개를 들어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울에 비쳐 올라온 얼굴이 순간 내 얼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얼굴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한번 깜박하니 다시 제 얼굴이더군요. 지금도 생각나지만 얼굴에 물기가 묻은 상태라 눈에 방울이 맺혀 잘못 본 거라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본 건 쌍꺼풀이 있는 무섭게 생기고도 크고 예쁜 눈이었습니다. 순간 너무 무서워서 얼른 얼굴을 닦고 뒤풀이 장소로 갔죠. 이상한 일은 그날 이후로 계속 일어났습니다. 조별 작업을 하느라 우리 집에서 도면을 그리고 학교에 가서 모델을 만들던 날이었죠. 밤 10시 30분쯤 됐을 겁니다. 학교에 가서 보니 도면을 안 가지고 온 것입니다. 부랴부랴 집으로 와서 방문을 열고 어두운 방을 밝히려고 평소와 같이 무심코 왼쪽의 벽에 있는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아시죠? 형광등은 깜빡깜빡하며 켜지는 거. 형광등이 처음 번쩍하며 켜지자 방바닥에 널브러진 도면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면으로 눈동자를 옮겼죠. 그런데 갑자기 불이 꺼지더군요. 그리고 다시 불이 켜지더니 꺼졌습니다. 왜 갑자기 밝아졌다 어두워지면 눈에 잔상이 남잖아요. 특히 밝은색 물체는 더 오래 남죠. 도면이 흰색이고 5장 정도 바닥에 있었는데 두 번째 불이 켜졌다 꺼지면서 내 눈에 남은 잔상은 도면에 위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여자의 모습이 점점 뚜렷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그야말로 찰나라서 짐작하셨겠지만 완전히 불이 켜졌을 땐 도면밖에 보이지 않았죠. 전 도면도 챙기지 않고 문도 잠그지 않은 채 학교로 뛰어오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진 서막이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를 말하겠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저도 CC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1학년 때라 CC가 많이 생기더군요.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우리 커플을 포함한 두 커플이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흥청망청 마시다 보니 새벽이 가까워지더군요. 당시 제 여자친구도 타지 사람이었기에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못하는 사람이어서 3시쯤 되니 집에 자러 간다고 가더군요. 그래서 셋이서 계속 술자를 기울이다가 남은 여자애 하나도 잔다며 자리를 펴고 눕더라고요. 걔도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해서 새벽에 들어가 불편하게 하기 싫다며 남자친구도 있고 해서 제 방에서 잤습니다. 걔가 누우면서 하는 얘기가 6시에 자기네 집에 가서 씻고서 학교에 갈 거니 깨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알았다고 하고서 저랑 남은 형이랑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6시까지 마시게 되더군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있었기에 흔들어 깨웠습니다. 술 기운에 눈을 부비고 일어나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눈길을 돌려 제 뒤에 있던 남자친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눈길을 돌려 그 뒤에 있는 무언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성희야, 언제 왔어? 라는 거였습니다. 참고로 성희는 집에 자러 간 제 여자친구 이름입니다. 순간 저랑 형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술이 확 깨는 것 같았죠. 그 여자애는 잠시 동안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형은 학교 못 가겠다, 술이 떡이 됐네 하며 대충 웃으며 다시 재워버렸고 끝내 우린 아무도 학교에 못 갔죠. 그날 오후에 해장을 하러 근처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됐습니다. 당연히 새벽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화두에 올랐죠. 여자애가 하는 말이 제가 깨워서 저랑 형을 보고 나니 그 뒤에 누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세히 쳐다보니 단발머리를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형 뒤에 앉아서 두 발을 양팔로 감싸 안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때 제 여자친구도 단발머리에 꽤나 동안인지라 착각을 했겠죠. 다시 한번 소름을 돋게 만든 건 그 여자아이가 앉아있던 자리는 첫날 방문 위쪽 누렇게 뜬 도배 자국이 있던 그 아래 도면을 찾으러 갔던 제가 잔상을 보았던 그 자리였던 겁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축제 마지막 날 전 학년이 모여서 뒤풀이를 하고 1학년 남자들 대부분이 저희 집에서 잔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1학년이 41명이었는데 11명이 남자였죠. 그 10명 중에서 저랑 재수한 형이 새벽 5시까지 귀신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머지 8명은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시간이었죠. 아무튼 그동안 겪고 들었던 귀신 얘기를 한창 했습니다. 해가 뜰 때쯤에야 우린 잠이 들었죠. 다음날 아침 수업을 갔다가 다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누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자다가 새벽에 가위에 눌렸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자 줄줄이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정확히 4명이 가위를 눌렸고 가위 눌린 상태에서 옆에서 남자 둘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댔죠. 아마 그건 그 시간에 자고 있지 않던 저랑 형이 이야기하는 소리였겠죠. 다들 꿈이나 비몽사몽간에 가위로 착각한 거라 말을 했지만 가위 눌린 당사자들은 분명히 가위에 눌렸고 그때는 이미 우리 집에 귀신이 있다는 건 누구나 느끼고 있던 터라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더군요. 귀신 이야기를 하면 귀신이 옆에 와서 듣는다고. 아마 그날 새벽엔 20년 동안 들었던 이야기를 다 쏟아 부었으니 많이도 와서 들었을 겁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죠. 겨울 방학이 오고 고향에 내려가 조선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이 바닷가라 조선소가 있어요. 2달 동안 일을 하고 개강이 다가오니 다시 그 집에 가기가 싫더군요. 그래서 방을 옮길까 했지만 천주교 신자였던 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그냥 거기에 1년 더 살으라고 하시더군요. 그 해는 석유값이 오르면서 자취촌 일대 방값이 30만원씩 더 뛰내었습니다. 저희 집 방세도 30만원이 올랐고 제 방도 올랐지만 다른 방보다 30만원 싼 상태라 더 그러셨겠죠.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냥 그 방에 다시 1년을 살게 됐죠. 처음 몇 달 동안은 별일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 귀신의 실체가 더 뚜렷이 드러났죠. 그 일은 어느 날 밤 꿈에서 일어났습니다. 꿈에서 저는 방학 때 다녔던 조선소에 다니고 있었죠. 근데 그 조선소 위치가 제 고향이 아니라 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과 친구 한 명이랑 같이 다니고 있었죠. 그날도 친구랑 같이 일을 마치고 간단히 술 한잔하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엔 정문이 남쪽을 향해 나 있고 동서로 후문이 하나씩 있는데요. 서쪽 후문으로 나가면 제가 살던 자취방이 나오죠. 꿈에서도 이와 같았습니다. 운동장에 들어서서 친구와 저는 갈라져서 각자의 집으로 가는 시기였습니다. 어쨌든 친구와 일을 끝내고 운동장에 들어섰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반쯤 걸어가고 있는데 서쪽 후문, 그러니까 저희 집 쪽에서 조그마한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 그림자를 자세히 쳐다보기 시작했죠. 그림자는 점점 다가오며 흐릿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단발머리를 한 소녀였죠. 이상한 건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이고 한 손에 앙상한 나뭇가지를 들고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쪽으로 서서히 다가오더군요. 덜컥 겁이 나 친구에게 나 먼저 갈게 라고 외치고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여자애를 스치며 힐끗 얼굴을 보니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한쪽 눈으로 순간적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기겁을 하고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왔죠. 제 방은 3층이어서 계단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완전히 한 층을 올라가기 전에 바깥을 향한 조그만 창이 하나 있잖아요. 저희 건물에도 그런 창이 있었습니다. 올라가다 보니 친구와 그 여자애가 아직 운동장에 있을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전 운동장 쪽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치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순간 3층이었던 건물이 10층짜리 건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건물 외관이 운동장을 향해 있었죠. 그런데 그 건물이 10층으로 바뀌면서 양쪽에 난 창문으로 아까 운동장에서 봤던 그 여자애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1층에 있는 얼굴은 저를 올려다보고 바로 옆 창문에선 똑바로 그 꿈은 제 생애 가장 무섭고 기막힌 꿈이어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전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죠. 그 꿈을 꾸고 나서 제 방에 있는 귀신의 실체가 점점 뚜렷이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이불을 펴고 잠이 들었죠. 그때까지 저는 가위에 눌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얘기만 숱하게 들어왔었지만 이상하게 가위에 눌린 적은 없었죠. 근데 자다가 눈이 떠지더니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가위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눈은 천장에 붙은 동그란 조명을 바라보고 있고 신경은 몸을 움직이려 애쓰고 있었죠. 하나에서 10까지 세면 가위에서 풀린다느니 새끼손가락부터 움직이면 풀린다느니 예전에 들었던 얘기들이 생각나서 열심히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천장에 있던 둥근 조명이 구름처럼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점점 사람의 형태가 되어갔습니다. 뚜렷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어디가 얼굴이고 눈인지 알 수 있을 정도까지 하얀 연기처럼 형태가 완성되더군요. 그런가 싶었는데 그 구름이 저한테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다가오더니 급기야 바로 눈앞에까지 오더군요. 옴짝달싹할 수 없고 눈만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얼굴로 보이는 연기가 바로 코앞까지 내려오더니 오른쪽 뺨을 스치면서 바닥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조금 축축하고 싸늘한 느낌이었어요. 그 연기가 오른쪽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가위에서 풀려나면서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잠시 진정을 하고 10분 정도 후에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가위에 눌린 건 처음이어서 좀처럼 마음이 가라앉지 않더군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겨우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섬뜩한 건 그 다음이었죠. 다시 잠이 든 저는 이번엔 가위가 아닌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방 한구석 벽에 붙어서 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되어서 방 한가운데서는 제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고 그 위에 귀신인지 먼지가 올라타서 제 목을 막 조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귀신이 제 목을 움켜잡고 소리를 지르기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가위에 눌릴 때 나타났던 귀신이 다시 꿈에 나타나서 깨어있었던 시간 동안 어디 있었냐는 듯 그 장면을 보고서는 다시 벌떡 일어나며 잠에서 깼죠. 그리고 그날 밤은 다시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집에서는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친한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듣고 하다 보니 공통되는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단발머리를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여자애라는 것과 그 위치가 절묘하게도 문 앞에 바래진 천장의 아래라는 점. 그 귀신이 그 집에 살던 저에게 왜 그렇게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학년 2학기가 넘어가면서 집주인이 바뀌었죠. 방을 빼면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때를 놓쳤습니다. 분명 그 방에도 지금 누군가가 살고 있겠죠.
안서동 귀신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양말 공장 괴담. 자세한 지명은 밝힐 수 없지만 저희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현재 대학생인 저는 20년 가까이 이 동네에서 살아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는 뭔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 길목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로등이 적은 곳이었는데 소문의 길목은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서 한밤중에는 어른들도 지나가길 꺼려하는 곳이었습니다. 길목에는 지하 건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아마 양말 공장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처음 길목을 알았을 때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기에 폐가인가 싶었지만 어느 날부터 기계 소리가 작게 새어나오고 있었고 밤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던 걸로 보아 밤늦게까지 공장이 가동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제가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옆 동네로 이사간 후 소문의 길목에 있던 공장에 화재가 났었다고 합니다. 재빨리 불을 진압하여 불이 번지는 건 막을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지하였던지라 열대 명의 직원들과 직원들의 아이들이 유독가스에 질식하여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조용한 동네다 보니 그런 큰 사건으로 며칠 동안을 화재 이야기로 옆 동네까지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를 떠들썩했던 화재 이야기가 서서히 잠잠해질 때쯤 지하공장 건물 옆에 공사 중이었던 단독주택이 완성되었습니다. 주택의 주인은 형의 절친한 친구 가족이었는데 당시 친구 가족들은 외국에 있었던지라 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형은 새 집에 살게 된 친구의 기분이 상할까봐 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오랜만에 집에 놀러온 형 친구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새 집이라서 좋았는데 밤마다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서 잠을 설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 울음소리인 줄 알았는데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 울음소리는 점점 통곡소리로 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종교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던 형이어서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고양이 울음소리가 심하다고만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집 밖에 나가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하면 소리가 멈추고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소리가 이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형과 저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결국 집이 공사 중이었을 때 옆에 있던 공장에 화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형 친구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기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할머니께서 귀신을 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형 친구에게만 이야기했다는데 할머니께서 주무시다가 창문을 치는 소리에 눈을 뜨자 창 밖에 여자가 둥둥 떠다니면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당에 나무가 있었기에 연로하신 할머니께서 잘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한 형의 친구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안방에서 주무시던 부모님께서도 비슷한 일을 겪게 되셨다고 합니다. 한두 번이면 잠자코 있겠는데 매일매일 자다 싶으면 창 밖에서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몇 번이나 도둑인 줄 알고 마당으로 뛰쳐나가 보셨지만 역시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화재 이야기에 부모님 이야기까지 듣게 된 형 친구는 정말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마다 들리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한번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입주하지 않았던 공장 건물에서 화재가 또다시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화재는 지하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감식하던 사람들은 이미 화재가 발생했던 곳에서 수습이 되기 전에 다시 발생했기 때문에 정확한 화재의 원인은 찾아내지 못하고 방화일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 일은 뉴스에 등장하였습니다. 뉴스에서 방송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뉴스는 위에서 언급했던 소문으로 시작하여 화재로 인한 참사를 소개했는데 놀라운 부분은 다음부터였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건물 보수 정리를 하는 도중 시멘트 벽을 허물던 인부가 비명을 지르면서 지하에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어두컴컴한 지하 시멘트 벽 속에서 여자의 시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건물주의 인터뷰도 볼 수 있었는데 건물을 짓고 나서 입주한 사람마다 전부 사고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행방불명된 사례도 있고
교통사고서부터 피살까지 여담이지만 시멘트 속 여인의 신분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건물주는 무속인을 불러 원원들을 위한 구술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굿이 효과가 있었던지 건물 옆 단독주택의 주인인 형 친구의 가족들도 서서히 밤새 가족들을 괴롭혔던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달 뒤에는 동네 주민들의 민원으로 지하 건물 길목에 가로등이 설치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켜놓으면 얼마 안가 꺼져 있고 켜놓으면 얼마 안가 또 꺼져 있고를 반복하여 무용지물의 상태로 골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그 길목을 다니기 꺼려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밤에는 지나가길 꺼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길목에는 여러 주택이 들어섰지만 화재가 있었던 건물에는 문 앞에 부적이 붙여 있는 상태로 아무도 입주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할머니 댁에서의 체험. 제 친구가 할머니 댁에서 겪은 일입니다. 마침 할머니께서 외출하셨던 날, 친구는 형들과 안방에서 잤다고 합니다. 다들 낮에 심하게 놀았던 터라 고단하게 자고 있었는데 친구는 자다가 왠지 모를 인기척이 느껴져 눈을 떴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곧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낯선 할머니가 장롱 위에서 앉아 친구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는 깜짝 놀라서 형들을 깨웠습니다만 형들은 전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친구가 당황하는 사이에 어느샌가 장롱 위에 할머니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 날 친구는 일어나자마자 형들에게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친구의 친형은 이게 무슨 헛소리냐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할머니를 본 건 자신이었고 죽어라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던 건 동생과 친척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친척 형이 어이없다는 듯이 내가 할머니를 보고 놀라서 깨웠는데 아무도 안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세 명 모두 할머니를 보고 서로가 서로를 깨우는 기묘한 체험을 한 것이죠. 네 번째 이야기, 바람에 흔들리는 여자. 제가 초등학생 때 일입니다. 학원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다리 건너편에 있는 효자각에 뭔가 펄럭이는 게 보였습니다. 효자각에는 양 옆으로 큰 소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처음에는 하얀 종이가 나무에 걸려 펄럭이는 것 같아서 신경 쓰지 않고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효자각으로 눈을 돌렸을 때 한순간이긴 했지만 소나무에 목을 매달고 있는 여자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헛것을 보는 것 같아 눈을 비벼보았지만 제 눈에는 여자의 시체가 계속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겁이 나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효자각에 여자가 죽어 있어. 제 말에 엄마는 허겁지겁 큰 도로로 달려나가 효자각을 보셨지만 이상하게도 효자각엔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저는 헛소리를 했다고 구박만 당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한 무속인이 저희 집에서 점심을 먹던 날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식당을 했습니다. 한참 밥을 먹던 무속인이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장가 못 간 총각들 많지? 그리고는 제가 본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효자가 큰 나무에 소복 입은 여자가 목매달려 있다고. 그래서 그 처녀 귀신의 마을에 씌어 총각들이 장가도 못 가고 요절하는 거라고. 결국 어른들은 이 무속인의 말을 듣고 효자가 근처에 우물을 팠는데 놀랍게도 그 후로는 총각들이 장가도 가고 요절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총각이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처녀들이 도망가는 등 총각들의 혼례가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등 괴이한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누군가 우물 속에 큰 바위를 넣어 입구를 막은 것이었습니다. 처녀 귀신을 겨우 달래놓았는데 누군가 우물 입구를 흉하게 막아 다시 악재가 생겼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저희 가족은 도시로 이사하게 되어서 더 이상 마을 일을 알 수 없습니다만 아직도 바람에 흔들리던 소복 입은 여자를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여교괴담. 어느 날 학교에서 두 친구가 점심시간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주고받으며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A와 B는 평소에도 그다지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자주 트러블을 일으켰죠. 그러니 별로 좋다고 볼 수 없는 사이였는데 그날은 유독 심하게 싸웠습니다. 저는 A보다는 B와 조금 더 친한 사이이긴 했만 끼어들기도 못해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둘은 수업 종이 울릴 때까지 말싸움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둘이 그렇게 심하게 싸웠던지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수업 종이 울려 그 싸움이 좀 진정되면서 A가 남겼던 한마디가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너를 절대로 안 잊을 거야. 물론 제가 아니라 B에게 한 말이었고 그때는 화가 나서 한 말이었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다들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후 A가 갑자기 자살을 했습니다. B와의 싸움이 원인이었다고 보기에는 시간이 좀 흘러 있었고 그 전부터도 A의 가정 환경이나 이런저런 그녀의 주변에 좋지 않은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살의 원인이 꼭 B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었겠지만 당시 B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는 계속 나왔지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웃는 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A의 갑작스런 자살은 B에게 평생을 두어도 씻지 못할 죄책감과 마음에 커다란 고통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하긴 옆에서 들었던 저나 다른 친구도 당시를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는데 그녀야 오죽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B와 함께 A의 영혼을 위로해주기로 했습니다. 생전에 A가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장 유명한 옷가게의 진열장에 걸려있던 하얀 원피스였습니다. 저희는 생전에 A가 그 옷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대신 돈을 모아 그 옷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화장해서 뿌린 곳에 찾아가 그 옷을 물에 띄워 주었습니다. 며칠 후 B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일요일 낮이었고 다들 외출하고 없어 혼자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죽은 A가 우리가 사준 그 하얀 원피스를 입고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그냥 한없이 B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망도 아니고 그렇다고 슬픔도 아닌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말이죠. B는 그동안 미안했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순간 스르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퍼뜩 꿈에서 깨어났는데 말이죠. 분명히 닫아두었던 방문이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나서 B는 다시는 A의 꿈을 꾼 일이 없다고 합니다. 6번째 이야기, 자취방의 여자. 고모께서 자취하실 때 겪으신 일입니다. 친구분들과 자취를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세에 비해 저렴한 집이었는데 친구분들과 각 방을 쓸 정도로 평수가 컸다고 합니다. 당연히 고모는 기쁜 마음으로 곧장 이사를 하였고 이사한 지 일주일 정도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고모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묘한 인기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각자 방에서 자고 있는 터라 친구가 물건을 빌리러 몰래 들어왔나 싶어서 친구를 놀래주려고 눈을 살짝 떴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모 눈에 들어온 사람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머리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모와 눈이 마주쳤을 때 갑자기 손으로 고모의 긴 머리카락을 빗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모는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방을 뛰쳐나가지 못한 채로 그대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에게 밤새 있었던 이야기를 했지만 친구들은 도통 믿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들 이사하느라 피곤해서 가위에 눌렸다고 웃어넘겼고 고모 역시 내가 헛걸 봤나?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날 밤 역시 여자가 나타나 고모의 긴 머리카락을 손으로 슥슥하고 소리를 내며 빗어주더랍니다. 여자는 매일 밤 나타나기 시작했고 고모가 점점 노이로제에 걸릴 무렵 갑자기 다른 방에서 자던 친구는 고모가 봤던 여자를 봤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고모 방에서 놀다가 잠깐 잠을 잤었는데 어떤 여자가 머리카락을 손으로 빗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친구분들은 고모가 겪은 일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되었고 부동산으로 찾아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아저씨는 바쁘다며 계속 이야기를 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고모가 며칠 동안 쫓아다니자 결국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집주인이 전에 살다가 자살한 집이야. 그래서 거기에 이사가는 사람들마다 귀신봤다고 하더라고. 아저씨의 말을 믿을 순 없었지만 이사 온 후로 계속 시달린 고모의 강력한 압력으로 결국 다른 집으로 이사 갔다고 합니다. 고모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머리 옆에서 어떤 여자가 쪼그린 채로 머리를 직접 손으로 빗어 주었으니까 말이죠.
특히 그 하얗고 살이 없던 앙상한 손이란. 7번째 이야기, 농촌에서의 봉사활동. 대학 친구가 농촌의 봉사활동을 갔다가 겪은 일입니다. 한참 논에서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소변이 급해서 친구와 함께 무작정 논에서 가까운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마침 마당에 할머니께서 화장실을 알려주셨고 친구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뒤뜰을 한참 걸어 나와 화장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을 열려는 찰나 친구는 문을 열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머리 위에 위치한 작고 뿌연 유리창에 사람의 머리처럼 보이는 그림자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 있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몇 분이 지나도록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변이 급한 친구는 점점 사색이 되어가고 문득 생각해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 키만큼 되는 높이에 있는 유리창에 머리가 비치는 것이라면 분명 서 있는 게 분명한데 왜 이리 오래 걸리는 걸까요?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갑자기 팔을 꽉 붙잡으며 잠긴 거 아냐? 못이 박혀 있는데 하고 울먹이듯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문에는 못이 단단히 박혀 있었는데 그렇다면 저 안에 비치는 사람 그림자는 뭘까요? 어둑하게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하고 두 친구는 어쩐지 소름이 끼쳐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는데 멀리서 아까의 할머니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두 친구는 허겁지겁 할머니를 따라갔고 진짜 화장실에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학상, 거긴 어떻게 갔어? 거기 작년에 동네 사람 하나 못 매달아 죽은데요. 그래서 문을 잠궈놨구만. 8번째 이야기, 친구의 가위. 친구가 겪은 일입니다. 평소 가위에 잘 눌리던 친구였는데 가위에 대해서 영원히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몸이 피곤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답니다. 친구도 가위에 대해서 기묘한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다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와서 피곤했던지라 교복도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러자 얼마 안 있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뭔가 답답한 것이 점점 숨을 쉬는 것이 어려워졌답니다. 친구가 가위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위에서 깰 준비를 하려는 순간 갑자기 침대 옆이 푹 꺼지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친구는 할머니께서 깨우러 오셨구나 생각했는데 누군가 앉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친구는 엄마까지 왔나 했습니다만 점점 그 꺼지는 느낌이 많아지더랍니다. 수없이 자신의 주위에 누군가 앉는 느낌을 겪은 것입니다. 어림잡아 10명이 넘은 것 같았다는데 한참 후에 가위에 풀렸을 때는 아무도 없었고 집에는 할머니 혼자 계셨다고 합니다.